기회는 선택된 세분 시장 안에 있는 고객을 연구함으로써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재적 욕구가 자원과 연결될 때 기회는 창출이 될 수가 있죠. 기술, 인구나 사회 규범의 변화는 혁신 기회를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은 매우 다양한 정보 전달 서비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구매보다는 비대면 구매, 즉 온라인 구매가 증가되는 추세가 있죠. 이러한 것도 고객의 욕구나 사회 변의 추세를 탐지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기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환경인식의 증가는 제품과 서비스를 위한 시장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회, 환경, 기술이나 경제 추세를 리스트하고 이러한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혁신 기회를 찾아내야 합니다. 성숙기 산업에 있어서 많은 제품들은 대부분이 유사 제품이거나 모방 제품이 되죠. 모방도 창조가 됩니다. 그러나 창조가 되려면 모방하되 더 좋게 모방하는 것입니다. 즉 경쟁 제품과 다르게 독특하게 더 유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모방의 창조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이 성공적으로 혁신할 때 사실상 금강의 위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욕구를 다루는 선택적인 해결하는 주변의 정보를 이용해서 더 좋게 모방할 수가 있습니다. 모방할 수 있는 기회의 원천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경쟁자를 추적한다든가 제품 범주를 분해한다든가 하향 확장 또는 상향 확장이 되겠습니다. 매체조사, 무역박람회 참석이나 특허 출원 검색 등 다른 기업의 활동을 추적 관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욕구와 해결안을 확인하여 혁신과 관련 있는 연결을 찾는 것이죠. 그런 다음 새로운 접근법으로 욕구나 선택적 대안을 충족하는 방법을 창안합니다. 가격 경쟁은 제품 범주의 특징이 되고 제공물 자체가 대표 상품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 범주로 생각하여 최초 상기군으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하면 갤럭시를 환기하거나 라면 하면 신라면을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혁신을 위한 기회가 됩니다. 이런 종류의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 비싸지 않고 차별화하지 않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열거한 다음 범주 분할의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마케팅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특정한 제품을, 특정한 브랜드를, 특정한 기업을 제가 예로 들 경우 그 기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마케팅 강의할 때는 사례에서 나오는 특정한 제품, 특정한 상표, 특정한 기업의 홍보나 광고를 한다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마케팅에서 제품, 상표를 빼놓고 설명하기란 매우 어렵고 그렇게 설명한다면 마케팅 강의의 효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특정한 기업과 관련이 있어서 특정한 제품에 또는 특정한 기업을 예로 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급 제품이나 서비스를 범주 안에 리스트하고 그런 다음 동일한 편익을 제공하는 하향 확장을 상상합니다. 이와 달리 저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품 범주 안에 열거한 다음 속성과 편익을 고급품으로 상향 확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제품 개발의 아이디어는 조직 내부 원천과 외부 원천에서 옵니다. 아이디어의 외부 원천을 활용함으로써 제품 개발의 혁신을 이룰 수가 있죠. 이러한 외부 원천의 종류는 선도 사용자, 사회단체 대표자, 대학, 정부연구소, 온라인 아이디어 수집 등이 있습니다. 내부 원천은 회사의 내부 직원에 의해서 제시되는 아이디어가 되겠고 외부 원천은 회사 밖에서 제공되는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회사는 혁신을 위한 풍부한 인센티브를 갖고 있습니다. 혁신은 수익의 새로운 원천이 되죠. 선도 사용자와 독립적인 발명가는 더 큰 인센티브를 갖습니다. 선도 사용자들은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고급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미충족 욕구를 감내하거나 처리하기 위해 자신을 혁신합니다. 예를 들면
건강관리에 많은 기구와 절차가 선도 사용자들의 미충족 욕구나 과소 제공된 욕구를 조사한 임상 연구가들에 의해서 발명이 되었습니다. 적절한 사회 네트워크를 확보함으로써 기회 탐지에 날카로움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사회제도는 발명가와 소통을 촉진합니다. 어떤 기관은 사업기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을 수 있지만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공동체와 토론은 발명가들 간의 소통을 육성합니다. 학생, 연구원과 교수들은 끊임없이 골치 아픈 과제에 대한 진지한 해결안을 추구하는 연구자들이 됩니다. 대학과 정보연구소에서 확인된 해결안은 기존 기업과 창업기업을 포함한 제3자에 의해 사업화될 수가 있습니다. 대학연구소와 정보연구소는 이러한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 이전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회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고객과 비고객으로부터 수집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회사인 델은 고객으로부터 혁신 기회를 요청하기 위한 온라인 아이디어 스톰을 운영합니다. 많은 기업들은 고객의 아이디어나 불만을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서 수집하기도 하죠. 서울경제신문에서 보도했던 노키아의 함정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핀란드에서 창립한 노키아는 2000년대 세계 휴대폰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때 40%에 이르렀고 1999년부터 2010년까지 10여 년간 휴대폰 제왕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영원할 듯 했던 노키아의 성공 신화는 채 10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 바람을 주도하지 못한 탓이죠. 노키아 터치 스크린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을 내놓으면서 애플, 구글, 삼성전자 등과 경쟁했지만 끝내 경쟁 선상에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휴대폰 판매량이 급감하더니 2011년에는 결국 휴대폰 사업을 통째로 마이크로소프트에 할며 모바일 단말기 시장에서 쓸쓸히 퇴장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초인류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던 노키아가 불과 4, 5년 만에 2류 기업으로 전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작계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벌어졌던 초기 운영체제 선점 경쟁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노키아가 자체 OS인 신비안을 세계 표준으로 내서 제품을 내놓았지만 편리성과 호환성에 애플의 iOS나 구글의 안드로이드에 밀려 영영 복귀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 방식이 지나치게 단순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기존 휴대폰의 터치 스크린을 더하는 식의 1차원적인 접근에 머물렀을 뿐 왜 스마트폰을 사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소비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했던 것이죠. 한 관계자는 노키아는 최고 기술을 1대1로 덧붙이는 데 집중했을 뿐 창조적 융합에 실패했다며 소비자 트렌드를 선도하지 못하고 몰락한 제조기업으로 경영기업화서에 남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0년 전 노키아가 밟았던 전철을 가전업체들이 밟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목소리가 노키아의 함정이죠. 결국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지 못하고 소비자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엄격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회를 탐색해서 기회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엔 여러 가지 사업 기회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선택하는 과정이 바로 기회심사가 되겠죠. 기회심사의 목적은 가치 창조가 되지 않는 기회를 제거하고 추가 조사에 필요가 있는 기회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일 체적 기회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심사 기회가 많을 때 비교적 효과적입니다. 효과적인 선택 기준은 집단에 의한 전체적인 판단입니다. 다중 선발 기준을 분리 적용하면 불필요한 토론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한 의견은 예외적인 아이디어를 알려줍니다. 이러한 목적은 추가 투자에 가치 없는 기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잠재적으로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기회 심사의 방법은 다중투표와 외액 기반 조사가 있습니다. 다중투표는 참여자가 하나 이상의 기회를 집단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아이디어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아이디어를 동시에 선택하는 것이죠. 그 결과 가장 표를 많이 받은 아이디어가 선정되는 방식이 바로 다중투표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는 다양한 의견을 몇 가지로 축소하기 위한 팀 단위의 구조화된 투표 방식이죠. 다중투표의 장점은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여자들은 스티커를 가장 선호하는 기회에 모두 붙일 수 있고 여러 개의 목록에 나누어 붙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표를 많이 받은 기회를 선택할 것인지 또는 상위 순서 몇 개를 선택할 것인지는 집단과 상의하는 것이 좋죠. 이때 적은 투표를 받은 항목은 제외를 해야 합니다. 다중투표를 이용하면 가장 유명한 컨셉을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웹 기반 조사는 기회의 가치 여부를 찬성과 반대로 표시하도록 응답자에게 요청하는 간단한 표현으로 기회 목록을 작성하는 방식과 다중투표 선호하는 목록을 우선순위로 집계할 수가 있습니다. 워크숍은 약 50여 개 기회를 검토하는데 효과가 있지만 50여 개 이상은 웹 기반 심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웹 기반 조사의 장점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고 편하게 조사할 수 있는 점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가능하죠. 또한 표본의 선정이 비교적 용이하고 조사 비용이 매우 경제적입니다. 이러한 웹 기반 조사에서 참여자들이 기회의 질에 대한 선호를 투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디어의 창안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친밀도가 기회 선정에 작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선정해야 되겠죠. 너무 많은 불확실성이 성공 가능성을 감소하기 때문에 단일 기회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기회 중에 소수를 개발할 때 자원의 적정 투자를 고려해야죠. 최소한으로 최초 심사를 통과한 기회는 소수의 잠재 고객과 비공식 토론을 하거나 기존 해결 방안에 대한 인터넷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과업은 고객 면접, 기존 제품의 시험, 컨셉 창출, 시제품, 시장 규모와 성장률의 추정 등이 있습니다. 유망 기회의 개발 목적은 제한된 시간과 돈 안에서 최저 비용으로 각 기회를 둘러싼 매우 큰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기회의 성공,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과업과 계략적인 비용에 관한 주요 불확실성을 리스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발한 컨셉에 근거한 제품 개발이라도 특허 등록의 가망이 희박하다면 가치가 없습니다. 일단 소수의 기회가 적절한 자원의 투자로 제품으로 개발되려면 투자의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불확실성은 충분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3M에서 개발한 현실 승리 가치법으로 아이디어를 선별하는 방법입니다. 리얼은 기회는 현실적인가? 소비자가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인가? 윈은 이길 수 있는가? 경쟁 우위를 가져오는가? 워스 두잉은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충분한 잠재 수익을 제공하는가? 이 기법에는 기회를 심사할 때 조직이 답해야 할 세 가지 질문이죠. 기회는 현실적인가?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장이 있는가? 확인된 많은 기회는 어떻게 내부 원천과 외부 원천에서 오는가? 많은 기회를 고려했는가? 고려 기준은 시장 규모, 잠재적 가격 결정, 기술의 이용 가능성과 제품이 필요한 비용으로 필요한 양을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합니다. 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가? 여가 기준이 과학적이고 궁극적인 제품 성공에 가능한 추정에 근거한 것인가? 이 기회를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수립할 수 있는가? 아이디어를 특허 등록하거나 제품화할 수 있는가? 경쟁자보다 더 잘할 수 있는가?
탁월한 기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기회가 재정적으로 가치가 있는가? 필요한 자원을 갖고 있는지와 투자가 적절한 수익으로 보상된다고 자신하는가? 이러한 요인들을 경쟁자의 기회와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리얼, 제품은 현실적인가? 시장은 현실적인가? 윈, 제품은 승리할 수가 있는가? 회사는 승리할 수가 있는가? 워스잇, 투자는 가치가 있는가? 전략적 이해가 있는가? 이러한 것이 3M의 현실 승리 가치법이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시장과 실제 제품 욕구가 있는가? 욕구가 있는가? 욕구가 무엇인가? 욕구를 어떻게 만족시키는가? 고객이 구매할 수가 있는가? 시장 규모가 충분히 큰가? 고객이 구매할 것인가? 제품 컨셉이 있는가? 컨셉을 개발할 수가 있는가? 제품이 사회적, 업적, 그리고 환경적 규범 안에서 수용할 수가 있는가? 타당성이 있는가? 제작 가능한가? 이용할 기술이 있는가? 제품이 시장을 만족하는가?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 이점이 있는가? 저원가로 생산이 가능한가? 고객이 지각된 위험을 수용할 수가 있는가? 수용 장벽은 무엇인가? 두 번째 사항으로 제품이나 서비스가 경쟁력이 있는가? 회사는 성공할 수가 있는가? 구체적인 사항으로서는 경쟁 우위가 있는가? 지속 가능한가? 시점이 적절한가? 브랜드에 적합한가? 경쟁을 이길 것인가? 얼마나 향상할 수 있을 것인가? 우수한 자원을 보유하는가? 승리할 수 있는 경영자인가? 경쟁자보다 더 잘 시장을 아는가? 세 번째 사항으로는 수행할 가치가 있는가? 수익은 적절하고 위험은 수용 가능한가? 돈을 벌 것인가? 수행할 자원과 돈을 갖고 있는가? 위험은 수용 가능한가? 무엇이 잘못될 수 있을까? 전략에 적합한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사항 중 하나로 평가해서 기회를 선정하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4장 시장 기회 탐구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번 강의에서는 제5장이 되겠습니다. 제5장은 고객 욕구의 탐구가 되겠죠. 예습과 복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